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전남도청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80년 5월이 있었기에 12.3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흥에 도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농산 어촌 유황마을 때문인데 도시 지역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 승주읍이 이바이오 산업단지로 거듭납니다. 생태와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순천형 이바이오 육성 정책을 확인해봅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가 열립니다. 지역 관광과 한류 콘텐츠가 융합된 행사인데 개막식과 폐막식 날에는 K-팝 공연도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두고 전남도청에서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전라남도는 16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 5월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추념 공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념식에서 1980년 5월이 있었기에 시민들의 힘으로 12.3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양심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지난 15일 안전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2억 5천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가다가 1988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 장흥군이 도시 학생들이 모여드는 농산어촌 유황마을을 선보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지어진 이 마을에는 도시민들이 정착해 작은 학교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장흥으로 내려온 강영아 씨. 강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대중교통 경쟁을 치르는 분주한 서울 생활 대신 농산어촌 마을에서 지내며 자녀와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애들이 너무 즐겁게 그래서 일어나고 제가 첫째 아이가 특히 그 학교에서 딱 돌아오고 나서 아이가 계속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장흥군은 지난 3월 지방소멸 대응기금 30억 원을 들여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주택 10동을 조성했습니다. 임대료는 월 평균 13만 원 수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면 주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2월 말 입주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세대의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입주자들 덕분에 장평면 마을 전체 주민은 62명에서 96명으로 늘었습니다. 장흥군은 인구를 늘리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인근 마을에 주택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 추가적으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어가지고 장평 우산리에 6세대의 유학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 장흥군은 유학마을에 지속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수시설 개선이나
그다음에 주변 편의시설 쪽으로 CCTV 추가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추가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유학마을. 소멸 위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마을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장흥에서는 주택마당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고흥에서는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주택 침수 우려 3건과 도로 침수 우려 1건, 나무 쓰러짐 3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15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장흥이 179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강진 132, 여수와 보성 55, 광양 39, 영암 29mm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고흥군이 침수 피해 현장 복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15일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포두면에 최대 165mm, 풍양면에 123mm의 비가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해창만 간척지 약 100헥타르가 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천시가 승주읍의 환골 탈퇴를 예고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전진기지를 조성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른바 순천형 이바이오 육성 정책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순천시와 행정을 통합한 승주군. 인구 11만 7천여 명이 살던 활기찬 지역이었지만 20년 새 인구의 80%가 줄었습니다. 옛 승주군청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상태고 마을마다 폐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가 승주읍에 이바이오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국도비를 포함해 94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을 통해 중점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생산동은 옛 승주군청을, 지식산업센터는 다목적 체육관 부지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운영하면 지역 자원의 활용도, 그럼으로써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해내고 지역 주민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순천시는 우선 앵커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해서 식품과 화장품, 펫푸드를 생산할 계획인데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의향을 밝힌 연관 기업은 30여 곳으로 앵커 기업이 들어서면 이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순천대도 승주읍에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인재 양성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안에 철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7년도 하반기까지는 이제 그 건물이 설립되고 또 공생산동도 설립이 되고 해서 27년 하반기나 28년도 초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의 고유 생태와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바이오. 순천형 바이오 산단 조성 사업이 고령화된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6월 여수에서는 지역 관광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2025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인데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012 세계 엑스포 개최 이후 국내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한 여수.
드넓은 바다와 풍부한 먹거리를 비롯해 이순신 장군이 이끈 전라 좌수영의 본영의 모습이 보존된 여수만의 매력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에서 이 같은 지역 문화 자원을 배경으로 한 한류 축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수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마이 K페스타의 연계 행사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여수시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이순신 광장과 진남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지역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K컬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에게 여수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축제 첫날인 6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이순신 광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 지냈던 제사인 tuk제와 수군 출정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축제 모든 기간 진남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따라 걸으며 진행되는 난중일기 서책 만들기, 장군복 입기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수 관광 통합 애플리케이션 여수엔 또는 OK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인 6월 13일, 15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K-팝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13일에는 스테이시와 온앤오프, 사이커스, 라이썸, 15일에는 에일리와 폴킴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해당 공연은 오는 5월 30일 온라인 티켓 창구 또는 공연 당일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낭만 버스킹과 드론 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관광객과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코레일 특별 관광 열차를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목격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행사 참가자 인증을 통해서 여수 대표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만의 매력과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5 마이 K페스타. 여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마중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수사 2대가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향응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 국장급 공무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핵심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브로커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두고 입건했던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서남해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햇빛과 바람 연금을 처음 도입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군수직을 사법부가 박탈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에 이어 목포 유세를 펼치면서 이제는 농사만 짓는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남해안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발전 사업의 지분 30%를 주민에게 보장해준 신안군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박 전 군수가 주민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뒤 섬마을의 인구가 늘었을 만큼 유능한데 사소한 걸로 꼬투리가 잡혀 군수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 특정인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섬마을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이 박탈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